있고요. 가겠습니다. 자, 5초 전. 자, 4초. 셋, 둘. 자, 하이. 한국장애인 새마을운동협회 중앙회 회장 이동규 회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간단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연수원 교수와 국제 특허 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 한국장애인 새마을운동협회 중앙회는 언제 창립이 되었나요? 네, 겸손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으로 작년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이 겸손, 나눔, 배려 이런 봉사의 수혜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는 수혜를 받은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공손하게 우리가 겸손하고 그런 자세로 배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협회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과 많은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명함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점자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명함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후에 또 저희 협회에 대해서 또는 뭐 지원이나 후원 이야기 하시면 약간 좀 고민하고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2015년 12월 현재로 약 250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UN 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나라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약 한 5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면 꽤 많은 되겠습니다. 인구가 그렇죠. 있네요. 예, 네. 그 해외 정부 정책 장애인 대우와 우리나라 정책 차이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책이 조금 뭐 다른 것은 물론 뭐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 지역의 나라에 따른 문화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밀집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그 법이 해외보다 약 한 10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장애인의 법이 이제 제정된 지가 약 한 36년 되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해외는 그 선진국이 갈수록 그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개 정도 범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뭐 많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이 25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 명이 재활하거나 할 때에 그런 그 기구, 재활 기기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거나 거의 외국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데요. 그런 그 외국 제품들을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는 보조금을 조금 좀 지원해주고 또 쉽게 또 구입할 수 있고 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또 그 신체는 좀 불구지만 정신은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제2의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놀라운 그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의 문화와 장애인의 문화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문화, 장애인 문화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보다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는 그 아침으로 장애를 먹는다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문화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 문화가 참 중요하죠. 근데 문화를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장애인 문화, 뭐 일반 문화라는 것보다는 광의의 문화와 해비의 문화로 나눕니다. 문화는 그래서 이제 광의의 문화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의 문화, 뭐 프랑스의 문화 또는 이렇게 뭐 달라지고 또 행정 문화, 또 뭐 지역 문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광의의 문화라고 하고 해비의 문화는 이제 미술이랄지 음악이랄지 또는 뭐 연극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해비의 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이제 다른데 꼭 구분을 갖다가 이제 장애인하고 이게 그 비장애인, 일반인하고 이제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좁습니다. 그것을 일반 그 문화와 같이 접목시키다 보면 그 이제 안 맞죠, 잘. 그 이제 편의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 장애인 문화만 쭉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의 문화를 뚝 띄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미술이랄지 음악이랄지 이런 것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준비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장애인의 문화는 우리나라는 사실 장애인들이 음악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또는 뭐 미술을 그리거나 할 때 그 여건이 좀 열악하죠. 모든 뭐 일반 비장애인들도 어떤 음악이나 미술을 할 때 예술을 하려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더 열악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의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소리를 말고 다른 걸로 하자 그래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의 소리를 안 하고 뭐 다른 소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선진국에 가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한 1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90%가 후천적 장애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뭐 장애인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약자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 소리를 이제 안 한 것이 이제 당연한데 우리는 그 이제 그 어떤 장애인을 갖다가 뭐 그냥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그 천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제 시설을 갖다가 유니버설,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게 되면 노약자, 장애인의 기준이 아니라 노약자의 기준으로 맞춰 놓게 되면 뭐 어린이들이든 임산부든 노약자든 모든 시설을 그렇게 맞춰 놓게 되면 꼭 장애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공연을 보러 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그 차이가 없으니까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차이와 차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이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편의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장애인들에 맞게 이렇게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은 뭐 이제 땅도 넓고 하니까 뭐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에 있어서 이제 낮췄는데 우리 지금 최모임 아나운서 오실 때 장애인 보셨어요? 아니요, 못 못 봤습니다. 봤죠. 우리나라 인구가 중에 5,10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오실 때 못 봤다는 것은 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만 명은 굉장히 많은 많은 숫자인데요. 숫자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으로 나올 일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죠. 없나 보네요. 예. 아니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면 결국 불편한 일이 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식당 들어간부터 또 안 맞죠. 계단도 그래서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고 이동거리 확보가 그렇습니다. 이동권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편의 시설이 일체 뭐 이제 거의 식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지 거의 않습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외에는 극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나 그런 때나 가지 일반적으로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 아까 여기 이제 문화 예술을 미술을 배우러 간다, 뭐 취미 활동을 하러 간다 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장애인을 많이 볼수록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계기가 없어요. 이제 뭐 어떤 뭐 차별이 없으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은 이제 그 유생 이제 그 흑백 논리보다는 장애인을 훨씬 더 높게 저기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이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 그거보다는 장애인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애꾸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장애 벌을 더 가하죠.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캠페인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장애인 운동 새마을협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는 모든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관심과 또는 뭐 배려 또는 봉사를 다 받아왔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1960년대에야 뭐 먹고 살기가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우리 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은 됐어요.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런 그 보온의 어떤 그 정신을 이제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비장애인들이 좀 더 못 살거나 또는 그런 행사에 저희가 가서 오히려 또 자원봉사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국가 간이 좀 상당히 열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랄지 6.25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야 뭐 국가 간이 뭐 대단하지만 지금 이제 젊은이들랄지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지 이제 국가 간이 좀 뭐 없다기보다는 좀 열버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열버진 국가 간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참 존재하듯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에 지금 유랑민족들이 약 한 6천만 명 되거든요. 그럼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하다는 뜻에서 저희는 제2의 어떤 정신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계시는구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고개 숙여 반성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우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건 아니었는지, 나의 시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고 계신가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밝은 장애인 문화가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TV 최무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